1분 영어 머스터디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듣기 방법입니다. 수능 영어뿐만 아니라 토익, 기타 등등 그런 시험에 다 적용되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수능 영어 듣기 방법으로 다른 것도 같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어민처럼 듣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7회기적 영어 트레이닝이 독해뿐만 아니라 듣기도 아주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들어보시고 직접 한번 푸는 시간을 가진 다음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한번 듣고 풀어보세요. 13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aniel,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closet? I'm looking for my spring pants and shirts. Where are they, Mom? All your spring clothes are in the box here. Wow, you put all my spring clothes in this box. Yeah. Look at what's written on the box. Oh, it says Daniel's spring clothes. There are many good things about storing off-season clothes in separate boxes. I think we can easily find the clothes we need when the seasons change. That's right. It also prevents the fading of colors. I see. Is there any other advantage? 네, 골라봤습니까? 자, 우선은 듣는 거,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빨리 읽는 거, 이 두 가지가 접목되죠.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선택지 이렇게 읽는 학생이 있어요. 나래를 이렇게 천천히 읽는 학생도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뭘까요? 잘못 독해를 배운 거죠. 그 잘못된 독해가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속도로 읽어야 될까요? 거의 이 정도 속도로 읽어야 됩니다. 숫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속도로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듣기도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정말 빠르게 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씩 keep, 목적어, from, ing, A가 B하는 걸 막다. 이렇게 배운 학생이나 keep, 목적어, 목적격 보어요. ly 아니네. 이렇게 5형식, 3형식, 2형식 이렇게 배웠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느리다는 얘기는 그만큼 듣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선택지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빨리 읽지 못해서 선택지를 못 고르는 그런 학생들도 다반수입니다. 그것은 독해를 잘못 배워서 그런 건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이제 그 일반적으로 강사들이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듣기 나오고 이런 얘기하죠. 첫 번째, 흔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듣기 하는 방법, 수능 기출이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라. 맞습니다. 네, 이게 좋아요. 당연히. 두 번째, 자, 한번 들어. 오케이, 좋아요. 매일 들어. 좋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자주 들어야 좋은 거니까 당연히 매일 하루에 1회분씩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좋아요. 세 번째, 제가 하는 게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을 것 같아서 그대로 말하고 나서 뒤에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들었어요. 이제 틀린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틀렸어요. 틀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럴 경우는 틀린 문제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서 다시 한번 들어. 그렇지? 맞아요. 다시 한번 들어. 모르겠으면 이제 스크립트를 보는 거죠. 스크립트를 보는 거야.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본다. 맞아요. 스크립트 당연히 봐야지 알겠지. 나중에는 스크립트를 본다. 좋습니다. 이것도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 이젠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 네 번째부터 이제 방향을 틀게요.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건 하드웨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겉에 드러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냥 겉으로 드라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출 풀어라, 뭐 자주 봐라, 틀린 거 있으면 확인해라. 이거 뭐 중학생도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뭐 강사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자질구레한 것들은 그냥 한 사람이 대표 나와서 하시면 돼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듣고 있는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말할 것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얘기할 거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껍데기죠. 껍데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입니다. 중요한 건 얘가 아니에요. 예,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거는 이제 X란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교재로서 나쁘지 않아요. 기출문제가 제일 아무래도 가깝죠. 틀린 말 아니고요. 자, 네 번째 하지 말할 게 있습니다. 딕테이션, 받아쓰기. 하지 마세요.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받아쓰기 안 하셔도 돼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받아쓰기에 시작된 건 기자들 영어 연습할 때, 기자들은 받아써야 될 거 아니에요. 놓치지 않게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을 그대로 기자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기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외신 기자 될 거 아니잖아요. 받아쓰기 그냥 외신 기자 될 때만 하세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을 받아쓰기 하지 말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표현 같은 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해서 그게 나오길 기다리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받아쓰기는 우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쉐도잉이라고 하죠. 뭐 쉐도잉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쉐도잉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뭐 누구에게 맞고 누구는 안 맞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들은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봐라나 쉐도잉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쉐도잉 하면 다 성공한다? 도움은 되죠. 당연히 자주 들으면 도움은 되는 거야. 쉐도잉 하는 거나 발음을 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쉐도잉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없어요. 몇 명은 되고 몇 명은 안 돼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하드웨어적인 거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우리 머릿속에 이루어진 현상들을 읽어보자고요.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해석합니까? 해석하지 않습니까? 해석하지 않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듣기 할 때 본인이 해석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해석하면은 전체를 다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지, 한 단어 한 단어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받아쓰기를 제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받아쓰기는, 딕테이션은 한 단어 한 단어 다 놓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는 아까 기자라고 했잖아. 이거 정말 무식한 짓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 받아 써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한글 그렇게 배우시나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하나 와 있어. 자,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한글을 알려줄게. 듣기 평가야. 받았어. 그러실 겁니까? 아니실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언어를 한 단어 한 단어 말하는 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걸 뭉뚱그린다고 하죠. 전체적으로 들어요. 내가 말하는 거 한 단어 한 단어 받아 쓰십니까? 받아 쓰셔야 들립니까? 아니죠. 그냥 들리죠. 반드시 해석하지 말아라. 해석하지 않으면 들린다. 두 번째, 독해를 잘해라. 물론 이 선택지에서도 독해 속도가 느리고 문제가 있죠. 근데 듣기도
독해 속도와 관련돼 있어요. 독해 속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듣기도 독해 속도에 의해서 듣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선생님 저는 잘 안 되던데요. 듣기를 연습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방향도 못 잡겠어요. 그래, 네가 구문을 해서 그래. 구문으로 듣기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분석합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뭐 얘가 목적어고 전명구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근데 희한하게 듣기 평가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독해할 때도 이렇게 하라 그래요. 앞뒤 안 맞는 얘기죠. 그 모순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자, 이제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주변에 친구들 보니까 어떤 애는 A라는 애는 똑같이 듣기를 공부하는데 얘는 다 맞거나 하나 틀려요. 하루에 얘는 1시간 한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저는 B인 나는 듣기를 하면 뭐 두세 개 틀려요. 그리고 정확히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불안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늦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도 1시간 공부하는데 저는 이렇게 안 되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 두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IQ 차이예요. IQ란 말 제가 하니까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가 IQ라고 딱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IQ란 말을 쓴 이유는 그냥 지능이란 말을 한 건데 이게 지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는 달리기 잘하죠. 여러분보다. 누구는 달리기는 못하지만 뭐 공을 잘 다룰 수도 있고, 누구는 영어에 그 최적화된 아이들이 있고, 누구는 수학에 최적화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렇게 오래 있어도. 그러니까 각자의 특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정말 듣기를 하루에 20분만 하더라도 만점 나오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하루에 1시간에도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처럼 하면 망하는 거야. 알겠니? 너는 1시간, 2시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컴퓨터가 다르거든요. 이쪽에는 좀 언어에 최적화된 컴퓨터라면 여러분 다른 거에 최적화되어 있겠죠. 뭐 수학을 잘하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다른 걸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언어적인 능력이 떨어진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듣기를 했을 때 절대음감이라고 아십니까? 절대음감? 음악의 절대음감이라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가만히 있는데도 지가 알아서 도레파솔라시를 맞출 수가 있죠. 듣기만 하더라도. 타고난 게 있습니다. 듣기는 반드시 타고난 게 있어요. 소리를 잘 구별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빨리 배우고 소리를 잘 구별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건 데이터 처리가 느려서 그러는데 머리가 좀 느려서 그래요. 이런 학생들은 얘하고 똑같이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시간을 더 투자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어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더 투자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듣기 하는데 받아쓰기 하거나, 알겠어요? 받아쓰기 하거나, 아니면 문장 암기한다고 막 계속 10번, 5번 해가지고 막 계속 반복해 듣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또 적어져 있군요. 세 번째.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세 번째. 반복해서 듣지 마세요. 반복해 들을 필요 없습니다. 반복하지 마세요. 뭐 이거를 뭐 들릴 때까지 뭐 5번 듣는다, 6번 듣는다, 미친 짓이에요. 그건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들리지 않는 건 안 들립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 계속 들으면 그 학생이 뭐 절대감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반복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시간 아끼세요. 자, 그럼 이제는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네, 첫 번째, 받아쓰기 하지 마라. 이런 것마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받아쓰기 하지 마라. 그리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들려야 돼요. 제가 말하듯이. 그리고 받아쓰기의 특징은 모든 단어를 다 들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다 안 들어도 상관없다. 그래도 내용을 알 수 있다. 무슨 말하고 있는지. 두 번째, 듣기를 잘하려면 독해가 빨라야 돼. 이거 읽을 때 저 되게 느려요 하는 학생들은 듣기 잘할 수가 없어요. 빨리 읽으셔야 돼요. 세 번째, 반복해서
뭐 3번, 4번 듣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래요. 이게 참 위험한 건데 예를 들어 보세요. 그냥 주차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자, 달리기를 100m 달리기 하는 학생이 있어요. 100m 달리기 해야 되는데 역도 선수는 100m 달리기 하지 않죠? 상하 중에 무게를 지탱하는 근육이에요. 역도 선수처럼 훈련시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 드릴 필요 없어요. 빠르게 가볍게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학생이 1시간 넌 2-3시간일 수 있어. 왜 저러지? 다르니까 머리의 데이터 속도가 느려서 그래. 그럼 선생님 머리에 영어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음감이라는 데이터죠. 음성이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제가 빨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첫 번째 해석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독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독해를 또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음성에 의한 데이터도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좋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머리를 좋게 만들어야죠. 좋게 만드는 방법은 듣기를 통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독해로 인풋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뇌가 있으면 인풋을 해야 돼요. 뭐 넣어야죠. 정보를 넣어야지 뭐 데이터 처리하는 거니까. 넣는 방법은 독해를 통해서 정보를 넣고 또 듣기를 통해서 이거를 교차하면서 독해와 듣기를 교차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을 하셔야 됩니다. 듣기 속도보다 독해는 더 빨라야 돼요. 그래야 듣기가 편하게 들립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아까 들었던 거 만약에 이걸 들으셨다면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3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 첫 번째 여자 응답이죠. 이런 것들은 뭐 기초적인 거니까 뭐 여자 응답 이렇게 하고 정리 한번 해보자고. 그래도 Daniel,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closet? I'm looking for my spring pants and shirts. 자, 들어봤을 때 대충 뭐 하나하나 다 안 들려. 클라짓 뭐 찬장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안 들리더라도 아, 얘가 지금 팬츠하고 셔츠를 찾고 있구나. 엄마한테. 요 정도 들리거든요. Where are they, Mom? 어디 있냐고 하죠. All your spring clothes are in the box here. 박스에 있다고 하고 여기 있다고 합니다. Wow, you put all my spring clothes in this box. 자, 놀래면서 이렇게 오버액션 하면서 다 정리했다는, 박스 정리했다는 느낌이 들죠? Yeah. Look at what's written on the box. 다 이게 박스에 써놨던 얘기인데 어때요? 굉장히 발음을 천천히 해요. 그리고 또박또박합니다. 그러므로 발음에 문제는 전혀 없어요. 뭐 연음 듣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발음은 똑똑합니다. Oh, it says Daniel's spring clothes. There are many good things about storing off-season clothes in separate boxes. 그러니까 별개 박스 해놓으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다는 얘기고 I think we can easily find the clothes we need when the seasons change. That's right. It also prevents the fading of colors. I see. Is there any other advantage? 하면서 끝이 납니다. 결국 뭐 여기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어드밴티지가 또 뭐가 있나요라고 물은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남자에 대한 여자 응답이 뭐겠어요? 네? 그러니까 박스 정리하니까 좋고 뭐 편리하고 뭐 찾기 쉽고 시즌 지난 것도 이렇게 정리하니까 뭐 이렇게 색깔 바라는 것 좀 어떻게 막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대충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장점이 뭐니? 라고 했더니 엄마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래요. 전혀 아니야. 박스를 비워야 돼. Yes. 맞아. 옷은 먼지 타지 않겠지. 오. 빙고. 장점이죠? No way. 절대 안 돼. 팬츠 셔츠는 각각 둬야 해. Great. Donate. 불필요한 천은 자선단체에 기부하자. No.
아니야. 결코 옷은 박스에 넣으면 안 돼. 이게 뭔 소리야, 그치? 물론 이해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 단 한 단을 다 못 듣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장소, 분위기, 누구와의 대화인가 그런 것들을 전체를 조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냥 무조건 내용을 듣는다가 아니라 모든 걸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표현,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대상은 누군가 그런 것들이 사실 시험에서 나오죠. 그 이유가 듣기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장소 어디인가, 그 사람이 내용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 물론 세부적인 것도 따지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봤는데요. 하여튼 정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받아쓰기 하지 마라. 걔는 시간 버리는 거다. 두 번째, 반복해서 듣지 마. 10번 들어도 안 들리는 거 안 들려요. 예, 20번 들어도 안 들리는 거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세 번째, 쉐도잉 같은 거 하지 말라. 물론 쉐도잉 뭐 발음 따라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듣기는 들어야 돼요. 여러 번 들어야 돼.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옆에 있는 학생을 비교하지 마세요. 너하고 머리가 다른 애예요. 예. 걔는 음성에 대한 아주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음성 데이터에. 그런 학생들은 더 빨리 배워요. 반면에 음성의 데이터가 느린 학생이 있어요. 청각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학생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된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에서 누가 1등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있지만 어차피 꼴등은 있어도 그도 들어가잖아요. 그쵸?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100m 달리기 다 하잖아요. 약간 늦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시간을 좀 더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 학생보다. 내가 부족해? 투자하지 뭐. 그럼 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택지가 영어라는 거. 그래서 독해를 내가 5형식, 3형식 구문 독해 한다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학교에서 하는 걸로만 충분합니다.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